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 세계와 국내 경제 이슈를 함께 살펴보며 앞으로 투자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될 핵심 포인트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국은 현재 정부 셧다운 우려 속에서도 9월 소비자 물가 지수, 즉 CPI를 예정대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 수치는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을 가늠할 핵심 지표로 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물가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 인플레이션 둔화 기대감이 커지고 위험 자산으로 자금이 몰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비스 물가가 여전히 끈적하게 유지된다면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지고 안전자산 선호가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의 연준은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일부 위원은 금리 인하 시점이 다가왔다고 보고 있지만 다른 쪽에서는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잡기 전까지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CPI 발표 이후에 시장 반응이 연말 투자 전략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경제는 여전히 둔화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급격한 침체를 피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소비는 점차 안정되고 있고 중국도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이어가며 수요를 지탱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보호무역 강화, 미중 무역 갈등, 지정학 리스크 등은 여전히 불안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변수들은 환율과 원자재 가격을 출렁이게 하고 결국 국내 수출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연휴 이후 강세를 이어가며 사상 최고 수준에 다가섰습니다. 반도체와 2차전지, AI 관련주를 중심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장기 국채금리가 다시 상승하고 있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성장주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지고 리츠나 고배당주 같은 금리 민감 자산은 단기적으로 약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포트폴리오를 한쪽으로 치우치기보다 기술주와 방어주를 적절히 섞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특히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종목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환율은 여전히 시장의 불안 심리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원화는 최근 강세를 보이지만 달러의 움직임이 다시 거세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에는 긍정적이지만 수입물가 상승을 통해 소비자 물가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달러 예금이나 달러 ETF는 이런 시기 방어적 자산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박스권에서는 분할 매수 매도로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국제유가는 최근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가 수요를 제한하는 가운데 주요 산유국의 공급 확대 움직임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공급이 타이트하고 재고 수준이 낮아 다시 반등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항공운송화학 업종의 호재가 될 수 있지만 유가 반등 시에는 다시 비용 압박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투자 전략의 방향을 정리하자면 지금은 균형과 유연성이 중요합니다. 포트폴리오의 중심에는 글로벌 분산 자산과 중기 채권을 두고 주변에는 반도체, AI, 헬스케어, 친환경 인프라 같은 구조적 성장 테마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금리 상승 위험을 대비해 일부 배당주나 방어주를 포함하고 원자재나 금 같은 대체 자산으로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시장의 변동성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물가 지표, 연준의 발언, 한국은행의 정책 방향, 그리고 지정학적 뉴스까지 모두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급한 매수나 과도한 추격보다 데이터가 확인될 때마다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천천히 리밸런싱하는 접근이 훨씬 현명합니다. 여러분, 경제는 하루에도 수없이 방향을 바꿉니다. 하지만 시장의 노이즈 속에서도 흐름의 본질을 읽는다면 기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